여기 두 자동차 거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현금이 막 쌓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그 숫자부터 딱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처방전도 제시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맞닥뜨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 이 성공이라는 덫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증상부터 한번 짚어보죠. 현대차와 테슬라,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테슬라가 가진 현금이 현대차의 거의 3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부채 비율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미래에 투자할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발목이 잡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길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테슬라가 차를 더 많이 빨아서 그런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은요,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끌어오는 방식, 즉 자금 조달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가 60년 동안 열심히 차를 팔아서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왔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그냥 미래라는 스토리를 팔아서 시장의 돈을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높은 주가를 이용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굳이 빚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인데요. 이 돈 문제, 재무적인 격차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는요, 두 회사의 아주 깊고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정말 의외의 한 단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 등장하는 한 회계사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전동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좀 싸해요. 라고요. 전동화, 전기차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 같은데 대체 이 단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전동화라는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라는 건 그냥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이랑 변속기 떼어내고 그 자리에 배터리랑 모터 집어넣은 거구나. 즉, 자동차의 본질은 여전히 쇳덩어리, 기계장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 사고방식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혹시 옛날에 삼성 옴니아 기억나세요? 기존 피처폰에다가 그냥 터치스크린만 얹은 거였죠. 반면에 아이폰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설계했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바로 옴니아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의 아이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옴니아식 사고방식은 결국 기술적으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그 문제가 터지냐면 바로 자동차 산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요, 프로그래머들이 하나하나 코드를 짜는 규칙 기반 방식을 씁니다. 만약 앞에 돌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피해라.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테슬라는요, 그냥 AI한테 운전하는 영상을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알아서 배워 라고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을 씁니다. 인간이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죠. 이 두 방식의 차이가 곧 기술의 성패를 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인간 프로그래머가 전부 코드로 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수백만 줄의 코드를 짜도 예상치 못한 딱 하나의 엣지 케이스가 나타나면 시스템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땐 반응 속도도 못 따라가고요. 이게 바로 규칙 기반 AI의 명백한 한계고 왜 기존 업체들의 자율주행 개발이 자꾸 늦어지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이대로 끝인 걸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다행히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즉 돈과 인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딱 3년.
이 3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모든 걸 바꾸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자동차 안에 흩어져 있는 100개가 넘는 컴퓨터, 이 ECU들을 몇 개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로 통합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해오던 규칙 기반 AI는 이제 그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테슬라처럼 엔드-투-엔드 AI 개발에 올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대중적인 차에서부터 실제 주행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뇌와 신경계를 아예 새로 설계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해내려고 할 때 마주치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대차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바로 그 성공이 미래에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공이 왜 독이 되냐고요? 지금 현대차가 뭘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왜 문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하이브리드는 엔진도 있고 배터리랑 모터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동차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반드시 없애야 할 그 낡은 분산형 ECU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집중할수록 낡은 엔지니어링 문화는 더 강해지고 여기서 번 돈은 소프트웨어 혁신이 아니라 더 좋은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데 다시 쓰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달콤한 독약을 계속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대차는 과연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의 이 달콤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으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그 이상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